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2030 건강관리편 진행을 맡은 이재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 30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님께서 도움 말씀 위해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20, 30대 건강과 관련해서 큰 생활습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생활습관 문제 중에 우선적으로는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비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흡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담배를 끊으면 체중이 너무 늘어서 안 끊는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살이 쪄도 건강에 해로운 건 마찬가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일리가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제 외래에서 금연을 시도했다가 체중이 늘어서 결국은 실패하고 살쪄서 담배 못 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비만이 심장혈관에 안 좋은데 담배 끊고 살찌는 것도 결국은 심장혈관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담배를 계속 피시는 분에 비해서 담배 끊고 체중이 는다 하더라도 심장병이나 중풍, 뇌졸중과 관련된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담배 끊고 살찌는 게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혹시 담배를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피우는 양을 줄이면 그래도 조금 덜 해롭지 않을까요? 네,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줄이면 어떤가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줄이는 것보다는 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담배 양을 아주 한 개 피만 핀다 하더라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도는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물론 폐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끊지 못하고 좀 줄여도 위험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차선책이라고 해야 되고요. 일단 1차는 금연이 목표이고 당장 끊지 못할 때는 일부 줄였다가 결국은 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 이야기를 하면 간접 흡연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사람의 건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담배 피시는 분들은 민폐를 끼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실제 민폐를 끼칩니다. 보통 심지어는 간접 흡연은 뼈 건강도 안 좋게 하거든요. 간접 흡연이 심장 혈관 건강이나 암의 위험도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네네. 그런데 뼈 건강도 안 좋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수행했던 연구를 보면은 집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아내의 뼈 건강, 골다공증 위험도가 올라가고 뼈 건강이 나빠진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간접 흡연은 아내의 뼈 건강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배우자를 결정하실 때에도 뼈 건강을 생각한다면 흡연 여부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주는 약간 헷갈리는 게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신장 건강에 좋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적당히만 마시면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먼저 음주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할 때는 한 잔이 알코올 어느 정도의 양을 정의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준량으로 한 잔 하면 알코올 12g 정도를 얘기합니다. 보통 소주잔 한 잔 또는 위스키 한 잔, 와인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가 표준잔 한 잔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보통 적당량이라고 많이들 얘기할 때는 한두 잔까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가 질병에 미치는 관련성을 따질 때에는 그 효과 영향도가 질병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한두 잔의 알코올 섭취는 일부 보호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뇌졸중 중에서도
출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는 알코올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혈압도 소량부터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암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간암이나 두경부암, 위암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은 한두 잔부터도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코올과 암은 용량에 따라서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보통 말씀들 하는 것은 심장병에 관련된 부분은 한두 잔까지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 한번 암을 경험하신 암 경험자다 하면은 한두 잔부터도 다른 부위의 암 발생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걸 염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주변에 평소에 술을 안 마시다가 1년에 두세 번 정도에 이제 몰아서 정말 많이 마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마시는 것도 건강에 안 좋을까요? 보통 포금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포금을 정의할 때는 아까 그 알코올 함량에 따라 표준잔으로 환산했을 때 7잔 이상 한꺼번에 마시면 보통 포금이라고 합니다. 소주로 따지면 한 병 이상 마시면 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행했던 연구를 살펴보면은 포금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되면은 이 자체가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술을 안 마신다 하더라도 포금 양과 포금 횟수가 늘게 되면 그 자체가 건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비만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비만과 관련된 부분은 키 몸무게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걸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둘레 많이 재시죠? 네. 이 허리둘레가 남성에서는 90cm, 여성에서는 85cm 이상이면은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를 가지고 비만과 복부 비만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비만과 체중 관리는 좀 40세 이상부터 관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250만 명 정도 20,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를 보면은 20, 30대 때의 비만도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비만이었던 청년들이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은 뇌졸중,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부터도 건강 체중 관리를 신경 쓰는 게 중장기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저희 연구팀이 40대 장년층한테도 유사한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40세 이상에서 비만이었던 40대가 체중을 뺀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뇌졸중이나 심장병 위험도 감소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늦은 것 같고 20, 30대부터 건강 체중 관리하는 게 심장 건강 또 뇌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면도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는 먼저 적정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데요. 보통 너무 적게 자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너무 과다하게 되면 이 자체가 우울증이나 자살 사고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심혈관 질환 관련된 부분도 수면 부족 또 과다 수면 모두 다 위험도를 올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만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렸죠. 네. 수면이 부족해도 너무 수면이 많아도
복부 비만과 과체중 관련된 부분의 위험도가 한 20-30%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건강 체중 관리를 위해서도 적절한 수면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20, 30대들을 보면 잠잘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팁들이 있을까요? 효과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팁을 보통 수면 위생 챙기기라고 합니다. 이런 수면 위생 챙기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이나 담배 흡연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음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잠들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깊은 잠을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에 의존을 해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면 패턴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잠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5분 이상 잠이 들지 못한다 하면은 바로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누워 있으면은 뭐 1시간, 2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좋은데 이때도 피하셔야 되는 게 시각적 자극은 좀 피하는 게 좋거든요. 뭐 컴퓨터 모니터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보는 건 피하고 음악을 듣거나 뭐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가 졸리면 그때 가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커피 공화국이라고도 부르는데 20, 30대들은 정말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커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돼서는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를 보면은 커피를 마실 때에는 심뇌혈관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도도 일부 줄인다라는 연구도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보통 토요일 아침 늦잠 자면은 모닝커피 놓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두통을 느끼신 적 있나요? 두통까지는 아니지만 무기력해지는 거. 네, 만약 두통이나 무기력이나 피로감을 호소하신다면 그럼 커피에 카페인에 의존됐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정도이면 한 번 더 본인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20, 30대가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그 카페인으로 쥐어 짜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게 너무 지속이 되면은 결국은 자기 소진으로 이어지고 몸과 마음이 쇠잔해지면서 탈진되게 되고 이런 게 결국은 무기력감과 우울증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커피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커피가 없으면은 하루를 견디기가 어렵다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 30대도 모든 게 과하면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무리가 내가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건강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이번 시간에는 2030 건강 문제 중에서 20, 30대 건강과 관련해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재니,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